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부정맥 하면 환자분들도 좀 큰 겁을 먹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심장질환이나 갑자기 돌연사 하셨다는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사회에 살면서 아주 심각한 부정맥 환자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해서요. 그냥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과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꼭 반드시 부정맥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웃에 사는 환자분인데 그분의 사례와 함께 부정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면 우선 정의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심방과 심실 이렇게 4개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규칙적으로 뛰려면요, 그런 정기적 자극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기 전달 체계가 있어서 심근에 전체적으로 퍼지고 그 자극이 심장 박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됐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그 많은 원인에 의해서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아서 움직이는 거를 부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마디로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박자가 좀 잘 맞아줘야 안정감이 찾는데, 너무 빨라지거나, 그리고 이제 보통 빈맥이라고 하잖아요. 맥이 100회 이상이 계속 뛰는 거, 아니면 너무 서맥, 수맥은 그 맥이 한 60회 이하로 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같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몸이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제가 제 아는 이제 이웃인데요. 되게 운전을 많이 하세요. 운전도 많이 하고,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국 어디 여행도 잘 다니시고 이러시는데, 어느 날 저랑 갑자기 어디 좀 가까운 데를 갈 일이 있었는데, 연혜선님, 나 운전을 못 할 것 같아요. 요즘 컨디션이 좀 이상해.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몸이 좀 이상해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뭐가 심장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운전하다가 자기가 무슨 일을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하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에 약간 부정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평상시에 건강하고,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심장내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시내에 있는 심장내과 전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선은 먼저 그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각 증상으로 이렇게 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빨리 떴다 늦게 떴다, 근데 이게 좀 감지가 안 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정말 이 증상이 발현이 되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은 사실 이걸 또 자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우선 심전도라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 심전도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심장 박동을 주기를 측정을 하는 건데, 대부분은 가셨을 때 이 심장 박동의 이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간에 느꼈다가 이 시간에는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전도에서 우선 이상 반응이 나오면 반드시 그 홀터라고 하는 24시간 박동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좀 대여를 해주시거든요. 병원에서 그거를 대여를 받아서 하루 종일 차고 있다가 24시간 이후에 병원에 갖다 내서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하겠죠. 물론 한 달 내내 차고 계시면 좋겠지만,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셨을 때 가셔야 심전도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홀트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그걸 권해드렸더니 안 그래도 가서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 부정맥이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아예 24시간을 차고 있었는데 전체가 다 빨간색이라는 표현을,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림상이 어떻게 빨갛게 나오나 그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현이 전체가 다 빨간색이라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부정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워낙 좀 긍정적이기도 하시고 좀 씩씩한 분이라서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그냥 큰 이상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정맥약을 처방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2번 드셨어요. 뭐 아침에 3알, 저녁 때 2알, 뭐 관상동맥 확장시키는 약물도 들어가 있고 부정맥 치료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조금 며칠 지나니까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시는지 의사 선생님이 3번을 드시라고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을 약을 먹으면서 찾아봤겠죠. 부정맥 이거 어떤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 잘 드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어쨌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정맥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그런 돌연사나 심장 질환에 뭐 급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90% 가까이가 이 부정맥이 작동이 걸려서 그런 거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조금 좀 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한 4년에서 한 4, 5년 정도, 사실은 우리가 뭐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들 들여다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겪으셨거든요. 그걸 다 씩씩하게 헤쳐 나가셨는데 그 4년, 5년을 참고 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병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그런데 영양제나 이런 것들 제가 가까이 지내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이 아니에요. 너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랄까요, 그냥 가족들 건강은 막 챙기시는데 본인 건강은 안 챙기시는, 그리고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원 약을 드시면서 제가 드리는 영양소 많이도 아니고 2가지 정도는 꼭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정맥이 완치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병원에서 주는 약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날 잘 지켜가는 관리의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약을 드시고 어쨌든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는데 부정맥 때문에 피곤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이 들고 낮잠을 자고 이랬었는데 부정맥 약을 먹으면서 그게 좀 골고루 이게 박동이 잘 정상화되니까 피곤함도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 부정맥의 증상 중에 가슴 두근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또 주 증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장에서 피를 받아서 또 심장의 박동으로 이렇게 피를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온 전신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신에 피로감이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내 몸에 있는 장기가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그때도 썼었거든요. 보니까 심장이 멎을 듯한 느낌인데 뭔가 쿵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표현을 하셔서 쿵 하면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간혹 혹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스트레스 안 받고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산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스트레스에 혹시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건강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거면은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 내려놓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부정맥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 근데 예방에 대한 의미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하신다 이런 것들. 그런데 저는 이제 약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이 기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양소를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미네랄은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마그네슘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칼슘이 필요하고요. 포타슘이라고 하는 칼륨. 이게 심근의 이완과 수축을 위해서 이온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미네랄 제제가 필요한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칼슘이 너무 고단위로 들어가 있는 칼슘제는 피하셔라.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칼슘제 처방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고단위 칼슘제를 많이 처방하시거든요. 만약에 내가 부정맥이 있는데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렇게 고칼슘을 드셔야 되는 환자분이시라면 부정맥과 골다공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면 고칼슘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라 충분하게 마그네슘으로 이온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거. 그래서 좋은 마그네슘,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유기산 마그네슘 제제, 그리고 함께 같이 들어있는 칼슘과 포타슘, 이런 것들이 우선은 심근 조직 내에서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안정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근의 수축과 이완, 칼슘과 마그네슘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마그네슘 자체가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그 좁아진 관상동맥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이완이 잘 돼줘야 이 박자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근대 안정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걸로 마그네슘, 그리고 뭐 마그네슘은 항스트레스 제제잖아요. 마그네슘의 별명이 천연 신경 안정제예요.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정말 마그네슘이 가장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현대인들은 칼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마그네슘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가 어떻게 부정맥을 좋아지게 하느냐. 우선은 중성지방을 좀 낮추면서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물성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우선은 심장의 문제지만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길들, 이 혈관들을 유연하게 잘 돌릴 수 있는 이 길을 마련하는 건 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상동맥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건 마그네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된 연구 결과가요, 심근 조직 내에 안정된 전기 전도 체계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오메가3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근 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포 내쪽, 외쪽, 내외 이온 불균형에 따른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교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그네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마그네슘의 역할과 함께 오메가3도 이런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맥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이게 심장 박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혈류가 잘 안 가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근경색, 심장이 원활하게 혈류가 잘 돌지 못하기 때문에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심근종,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심장을 잘 이완시켜주면서 심장의 세포의 물성을 바꿔주고 혈관의 물성을 바꿔줄 수 있는 오메가3가 이 부정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사실은 코큐텐도 심장 박동의 이런 활성도나 이런 걸 올리기 위한 효소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게 코큐텐이기도 한데요. 저는 주로 좋은 마그네슘, 칼슘과 포타슘이 들어있는 좋은 마그네슘 제제와 오메가3를 권유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분께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한 7, 8개월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세 알을 드셨던 걸 지금 하루에 한 알로만 유지를 하고 계셔서, 전체 토탈 그 부정맥 때문에 드셨던 여러 가지 약물들이 거의 7알, 8알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한 알로도 아주 잘 유지하고 계셔서요. 한 끼도 빼먹지 않고 영양제 한 알도 드시지 않고 살았던 이분이 지금은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미네랄과 오메가3를 잘 드시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효과를 또 보시니까 남편분도 또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네랄과 오메가3가 부정맥을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거에 대한 뒷받침을 영양소로도 함께
해주셔야만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영양소는 부정맥뿐만이 아니죠. 네, 굉장히 많은 여러 영역에서 또 자기의 역할을 해내는 아주 우리한테는 너무 고마운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뭐 피부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또 이펙트가 있어서요. 아주 만족해하는 환자분의 또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에는 더 심장 질환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시잖아요. 마그네슘 오메가3를 잘 드시고 가슴 펴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